제가 이걸 10년 넘게 찾았어요. 이게 저한테는 정답이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정답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나 처음 외국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진짜 영어를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쪽팔리거나 속상했던 경험도 진짜 많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사용하면 의지력을 가지고 시간을 더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실력은 더 많이 늘어요. 솔직히 영어 공부를 할 거라고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면 한 달, 두 달은 할지 몰라도 그 이후로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방법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인트로도 안 넣고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는 걸 좋아하는 타입인데 이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배경 설명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처음 외국에 오신 분들은 당연히 한국어가 편하고 영어가 불편합니다. 이런 분들이 영어만 쓰는 환경에 있을 땐 자신을 불편함에 맞춥니다. 근데 한국어와 영어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선 불편함을 자신에게 맞춰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으면 편한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게 돼요.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요. 예를 들어 보자면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영자막을 켜놓고 보는 것, 리스닝보다는 리딩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영자막을 위주로 보게 될 거예요. 왜냐면 저희 뇌는 편하고 익숙한 걸 선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참고로 영자막 없이 공부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예시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불편함을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더 안 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물에 개구리를 넣고 가열하면 온도 변화에 둔감한 개구리는 결국 냄비 속에서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이래요. 사람한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 외국에 살지만 영어 실력을 늘릴 생각이 없어. 난 영어 공부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영어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영어 실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이유는 우리가 편한 곳에 왔을 때 우리 뇌에 영어라는 스위치를 끄고 한국어라는 스위치를 켜게 만드는 환경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보자면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그리고 자신의 영어 실력이 오랫동안 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생활 패턴을 한번 맞춰. 그분들은 대부분 하루 종일 회사나 학교에서 영어를 쓸 거예요. 여기까진 좋아요. 근데 하루 종일 영어를 쓰는 환경에서 집에 돌아와서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컨텐츠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로만 말하고 한국어로만 생각할 거예요. 핸드폰도 한국어로 되어 있을 거고 친구도 대부분 한국인일 거예요. 이러한 환경은 우리 뇌에 영어라는 스위치를 끄고 한국어라는 스위치를 켜게 만드는 환경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영어 실력을 늘리려면 영어에 대한 몰입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몰입이 유지가 되고 그게 조금씩 상승하면서 실력이 점점 느는 건데 이게 집에 와서 영어 스위치를 끄고 한국어 스위치를 키면은 몰입이 초기화가 됩니다. 이게 살짝 악순환인 게 바깥에서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분들은 집에 와서 영어를 하기 싫어해요. 그러면은 영어가 늘지 않죠. 왜냐? 영어 스위치를 끄고 한국어 스위치를 키니까. 이러면 기껏 매일매일 영어에 대한 몰입도를 쌓아서 집에 와서는 계속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초기화된 영어에 대한 몰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또 불편하다고 인식하면서 또 몰입도를 점점 높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괜찮다 싶어질 때 또 집에 가서 이걸 초기화시켜버립니다. 그러면 1년만 아니면 6개월만 불편했으면 끝났을 게 10년, 20년을 가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전 3년 정도 사니까 살만해지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3년이 걸렸을 뿐이면은 6개월이면 끝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히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영어를 못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은 척 하거나 추측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일부러 영어를 더 안 쓰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를 쓰는 사람이 나에게 말 안 걸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전화로 1분이면 해결될 걸 이메일로 쓰는 거예요. 문자로 하든가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그걸 조금씩 덜 불편하다, 조금 편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실제로는 편해진 건 아니죠.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게 마치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듯 되게 자연스러워서 인식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건은 바로 영어 스위치를 끄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바꿔서 영어 스위치를 계속 켜놓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불편하고 짜증도 좀 날 수 있는데 길어봤자 6개월, 1년이면은 적응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편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무한도전도 이제 종영한 지 10년이 넘었죠? 코로나도 이제 끝난 지 1년이 넘어갔죠. 이런 거 보면은 할만합니다. 이게 불편함을 회피하고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다들 아시겠지만 더 불편해집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과 철저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었어요. 사람들은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들이 더 높은 의지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철저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비슷한 수준의 의지력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딱 한 군데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들은 환경 조성을 잘한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와서 TV를 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원래 TV를 보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집에 오면 소파가 보이고 그리고 소파 앞에 TV가 있고 그 다음에 소파 옆에
리모컨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고 리모컨을 켜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이 반복되니까 그 행동이 마치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마냥 된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하거나 뭐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집에 와서 공부나 운동을 하기 쉽게끔 만들어지는 환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제가 이걸 10년 넘게 찾았어요. 그리고 이게 저한테는 정답이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정답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호주나 미국에서 뭐 10년 이상은 살았는데 아직도 영어가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대부분이 주변 환경이 힘들었을 거예요. 돈을 계속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거나 아니면 정말 영어 공부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영어 공부를 정말 하고 싶은 자신과 영어를 못하는 자신, 그래서 이 갭의 차이를 10년 동안 20년 동안 느껴오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영어를 못해서 차별을 받거나 속상했던 그런 기억들이 적어도 한두 번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는데도 영어를 못한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자괴감을 느끼거나 영등감 자괴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탓이 아니라 다 환경 탓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영어가 불편했으면 그 기간 동안에 속상했던 게 다 포텐셜로 쌓여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될 때 훨씬 더 폭발적으로 실력이 늘 거예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은 한 번에 바꾸지 마시고 베이비 스텝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러면 다시 돌아가거든요. 잠깐, 생각보다 영상이 너무 길어졌어요. 어차피 너무 길면 끝까지 다 안 볼 거 알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두 편으로 나눠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편은 여기까지, 다음에 2편으로 찾아올게요. 진짜 허니팁이 담겨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이만.